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또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우리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지금 4% 가깝게 빠지면서 20만 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전고점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반도체 대장주들이 또 한번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지금 보면 시장이 미국 시장의 이제 조정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죠. 결국에 이제 금요일 날 빠진 것도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뭐 물가의 생각보다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제품으로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원하는 게 많을 거고 또 다음 달에 또 GTS 2025라고 해서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가 또 있죠. 큰 대대적으로 행사가 있는데 3월 중순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좀 클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짓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잡음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까지 좀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26일 날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리고 투자 계획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지금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많아졌죠. 뭐 한동안은 뭐 조선주가 그랬고 또 방산주가 그랬고 지금 또 최근에 뭐 자동차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돌아가면서 약간 순환매 형태로 지금 여기저기 올리고 있죠. 화학주들도 바닥에서 뭐 20몇 프로씩 반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또 2차 전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오기 직전에 보여주고 있는 좀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체 시장은 긍정적인데 반도체가 조금 쉰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전히 주도주는 주도주인데 다른 쪽에 조금 살짝 양보를 수급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중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본다면 긍정적이다. 지금은 다소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코멘트를 짧게 주셨어요. 데이터 센터 관련 전망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AI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너무 확대 해석한다 이런 의견을 금방 주셨는데 또 반대되는 입장을 살펴보면 오늘 두 가지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AI 데이터 센터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중국 알리바바 마윈이 클라우드와 AI에 3년간 7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무려 중국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 금액입니다. 손여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 두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투자 축소 우려된다. 혹은 또 확대하고 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두 가지 전략을 모두 다 좀 응용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우선은 저 역시도 어떤 투자 입장에서는 뭐 자영업자든 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 좀 봤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10분의 1가량인데 과연 맘 놓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펀드 조성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 그다음에 뭐 소프트뱅크나 뭐 MS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섹터는 좀 우상 기조를 보여주는 부분들이었고 최근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뉴스가 총 3가지 중에서 이제 호재가 2가지이고 악재가 1가지인데 일단 투자분들께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고 전력 설비라든가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데이터 센터나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개인 투자분들이나 어떤 저명한 경영인들조차도 말 좀 접근하기 어려운 단위의 이 화폐가 오고 가다 보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나 AI 기술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을 하진 않지만 과연 이 경영인들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다소 좀 부족한데 투자를 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었고 투자분들의 투심을 일부 좀 위축시키려는 모습들, 그 다음에 뉴욕 시장에서도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장성과 나의 투자의 대응은 다른 것이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보수로 본 다음에 해당 섹터들을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반도체 섹터의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테마가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그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공조가 오늘 장중에 한번 상한가 딱 10원이 모자라서 29% 넘는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국내 액침 냉각 공급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난주 시간외 거래소부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거든요. 지금도 시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 이제 좀 기사들이 좀 기사라든지 발표 내용들을 보면 약간 좀 혼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액체 냉각과 액침 냉각이 막 섞여서 막 쓰이고 있거든요. 액체와 액침. 그렇죠. 이제 네. 액체 순행식은 순행식과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공냉식으로 주로 이제 우리나라 보면 뭐 조그마한 서버들은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근데 에어컨을 튼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간도 차지하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공냉식을 주로 선호를 하는데 그럼 공기 순환을 이제 해서 하다가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액체 냉각이라고 해서 지금 아예 그냥 서버에다가 물이 순환될 수 있는 파이프를 돌리는 겁니다. 보일러 돌리듯이. 그래서 물을 식혀서 식음물을 보내면 또 열을 가지고 오면 또 보내고 이걸 계속 반복시키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방식을 여전히 쓰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액침은 아예 그냥 담그는 거죠. 그냥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를 물이 아니라 이제 특수 용액에다 담그는 건데 이 두 개가 이제 결국에는 뭐 궁극적으로는 액침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아직 액침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단계인 뭐 삼성공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더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엔비디아가 이 조금 더 열을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 이제 액체 냉각 중에 액체를 어떻게 공조를 돌릴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삼성공조가 갑자기 부각을 받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KN솔이나 GST 같이 액침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은 이제 상용화되기보다는 이제 고려할 단계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발열 문제가 확산되면 액체 뭐 다 부각되지만 사실은 더 부각돼야 되는 게 유리기판인데 지금 또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갔죠. 오히려 그쪽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뉴스 하나로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GTS라든지 실적 발표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진짜 어떤 방식을 쓸 건지 또 아마 자세히 나오면 그때는 진짜 수혜주가 좀 정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액침과 액체 냉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액침 냉각이 상용화되지 않았다. 그나마 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은 상용화됐는데 네. 일단 이거를 보편화되지 이제 않은 반도체에서 적용하지 아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건 주로 2차 전지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액침 냉각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차이를 좀 둬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내에서도 한번 우리가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유리기판주들도 수혜주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으로는 2차 전지주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3월까지는 2차 전지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영향에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차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부정론 지나갔다 봐도 괜찮을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지만 2차 전지를 정말 극도로 믿었던 저한테는 아직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이나 6월까지도 이제 그때 2차 전지 분기 실적의 바닥을 잡았으니까 2024년 2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2분기랑 3분기랑 4분기 실적을 모조리 다 봤는데 바닥은 다진 모습이지 개선은 좀 안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AMPC 일부는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적자로 다시 전환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삼성 SDI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 주말까지는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글로벌 IB 기업들이 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리포트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이제 증권사로부터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단 좀 아쉽네요. 개장 초반보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랑 추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수급을 찍어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아마 이 투자의 눈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드린 지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양극재도 말씀드렸었고 양극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밸류체인으로 넘어가는데 이 양극재랑 전고체 사이 수급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나는 손절을 잘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 아무래도 양극재나 리튬 쪽이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손절 잘합니다라고 하신 분들 전고체 배터리 쪽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사가지고 한 10에서 15%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접근하기가 쉬운데 내가 2차 전지를 고점에 물려있다든가 아니면 나는 수익을 15%를 넘어서 20%, 3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2025년 1분기랑 2분기에 실적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보시기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 팀장님이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친절하게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양극재와 리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한번 잘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오르는 데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 배터리가 5일부터 개막을 합니다. LG 엔솔이 이 행사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한다라고 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통형 배터리는 특히나 테슬라도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저희가 잠시 후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다양한 원통형 배터리의 밸류 체인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기업 위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가장 대장주라고 보는 게 이제 TCC 스틸 같은 이제 원통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네. 사실은 주가는 이제 그거 원통형 만들어서 얼마나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모멘텀은 좀 있죠. 가장 핵심적으로 돈을 이제 가장 주요 종목은 LG 엔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심 많이 있는 이유가 2170에서 드디어 그 말도 많던 이제 46계열, 4680, 4690 관련된 46파이라고도 하는데 이쪽 관련된 게 드디어 이제 양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2년 넘게 4680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이제 양산됩니다. 근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실리콘 음극재를 집어넣겠다라고 테슬라에서 한번 밝혔죠. 그러면서 지금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공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인터배터리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요맘때 열렸습니다. 3월에 열렸는데 그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26년도에 양산한다고 밝히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다시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지금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런 회사들이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보면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여전히 원통형 배터리도 주목받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 TC 스틸 같은 회사들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다. 그쪽은 이미 예전부터 원통형 배터리만 나오면 움직였던 데고 지금 관련된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인터배터리가 또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늘면서 배터리 한중전의 축소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5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실리콘 음극재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또 관련 종목들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해운주와 조선주 각각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 해운사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해운사들이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해운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재는 HMM이 15%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한 8%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최근 해상운임이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악재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나온 이 소식만으로도 해운주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주실게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운 관련 뉴스는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나왔기 때문에 흥하해운을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된 거죠. 미국에서 중국과 이제 관세를 관련해서 다양하게 다투고 있는데 해운 쪽도 어떤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접했고 그다음에 HM 같은 경우도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개선된 모습 그다음에 그를 필두로 해서 SK해운의 지분을 흡수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좀 세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HM 같은 경우는 금요일부터 움직이는 모습이고 오늘 그 뒤를 이제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이런 종목들이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명확하게 외국인 투자가들은 HM만 집중하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분들 그 아랫단에 있는 시가총액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그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는 부분들이고 증권 전문가분들은 이런 미국과 중국이 다퉜을 때는 중국에서는 어떤 이제 자신들이 수출하는 물량을 좀 저가에 가게 밀어내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해운사들이 좀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낙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확실하게 물동량을 증가시켜주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BDI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이제 해운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아직은 침착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너무 좀 빠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우선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한 3일 정도 지켜봅니다. 3일 정도 지켜본 다음에 중국에서 이 대응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BDI 같은 경우는 평일 오후 이제 4시 정장 끝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임지수를 팔로우를 했을 때 이 운임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그때는 드라이브를 걸고 만약에 이런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이 태평하다 이랬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맺고 끊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들을 공략해 보실 때는 해상 운임도 한번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중국 선박 규제로 이 조선주도 반사익 기대감을 얻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반등을 기대하셨을 텐데 그동안 많이 달렸던 탓인지 오늘 이슈가 제대로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그래도 일부 기자재 종목들은 장 초반 대비 낙폭을 많이 줄이긴 한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조선주들 많이 달렸잖아요. 네. 좀 올라타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굳이 급하게 올라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주 오늘 아마 이게 호재긴 하죠. 중국 배들은 더 부과하겠다. 중국 선사에다 부과하는데 그게 만약에 중국에서 만든 배다. 그럼 더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신박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아마 황당해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있으면 아마 대응책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진짜로 실행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 조선주보다는 단기적으로 해운주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 HMM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몰렸던 걸로 보이고요. 조선주들은 단기 조정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갔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MRO 사업이나 군함 건조 관련된 뉴스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게 지금 주가에 과하게 반영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은 당장은 좀 고점에서 좀 빠져 보이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비하면 조정폭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정도만 반납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분기 1분기 실적 확인해 보고 영업이익률도 좀 올라와야 되고요. 지금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후판 가격 관련돼서 중국산의 35% 최대 뭐 이만큼 38% 부과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국내 조선사들도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대형 조선사가 한 20% 쓰고 있고 HJ 중공업 같이 이제 한진 중공업 같이 조금 작은 회사들은 거의 한 50에서 70%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원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폭이 줄어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악재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주 좀 잠깐 쉬어가는 국면이니까 없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있는 분들은 뭐 길게 보시면 저는 영업이익률 올라오면서 다시 주가는 갈 걸로 보는데 지금 그동안 너무 안 쉬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나. 뭐 1분기에서 적어도 한 4월까지는 좀 쉬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기간 조정이다.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분기 실적과 뭐 중국산 후판 덤핑 관세와 더불어서 이런 악재 좀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선보다는 해운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개별 이슈가 있는 섹터들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코로나 테마가 또 한 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코로나 관련 이슈가 나오면 저는 하루아침에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한 2, 3일 정도는 시세가 더 이어지더라고요. 이번엔 좀 어떻게 보실지 트레이딩 해보겠다고 하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뭐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저 이미지 입장에서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뭐 코로나19가 창궐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 연구소에서 기존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이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제가 관광객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번에 설 연휴 때 우리나라에서 꽤나 많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방역 정책 이제 이 방어 단계를 2021년 대비했을 때는 많이 좀 풀어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굳이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이슈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올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보니까 정말 맹목적으로 외국인은 모조리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권해드릴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나마 이제 매출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흑자 기업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출 나오고 있고 유보율이 나오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랩지노믹스나 뭐 시젠이나 뭐 엑세스바이오나 뭐 SD 바이오센서 요 정도만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테마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오늘 이제 투자 유치 때문에 혼자 화장품 섹터에서 올라가고 있는 실리콘2가 이제 121선을 뚫고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 추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보면 워낙 1,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엔 이 1,440억의 이제 RCPS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한 쪽은 한국계 사모펀드고요. 이 펀드에서 이 펀드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야지 사실은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이쯤에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해준 거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자금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쪽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물류 기지를 확보하는 거죠. 영국이라든지 지금 폴란드, 그 외에 이제 중동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는 중에 투자 자금을 유치한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일부 자금 한 500억 정도는 이게 단기 차입금이 좀 있었는데 그게 차입금이 이자가 한 3% 이상 내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상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 이자를 이제 안 내겠죠, 앞으로. 이익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요. 여전히 국내 화장품 확장세가 증명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크레딧 사모펀드 글래노드 크레딧으로부터 1,400억 원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은 실리콘2를 오늘 탑픽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탑픽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다양한 섹터를 오늘 다뤄봤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전장부터 그래도 견조했던 기자재 쪽 보려고 합니다. 하이로코리아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2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기장 밸브 기술력이 그래도 글로벌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하이로코리아에서 만들고 있는 피팅 밸브가 어떤 산업 플랜트뿐만 아니라 LNG선 운반선까지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LNG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가 가동됐을 때는 이 하이로코리아에서 만들고 있는 피팅 밸브가 좀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일단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4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차익 시황 나왔을 때 20일선은 이탈했지만 60일선 지지하는 모습이고 오늘 쌍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 기관 순매수 이어지다가 이제 단기 차익 마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조선 기자 중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일간 변동성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기자재 관련 종목을 보여서 하이로코리아 오늘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리콘2 하이로코리아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